안녕하세요. 코인대학TV 이교수입니다. 이전 영상에선 구독자분들의 질문사항들을 한 편으로 모아서 제작을 해보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도움이 되셨다고 좋은 댓글을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구독자분들의 질문사항들을 한 편으로 모아서 제작해보는 시간 2편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관심 있어 하는 코인, 분석이 필요한 코인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제작해보도록 하고요. 실시간으로 수익 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수익나는 정보들을 드리고 있으니 아래 댓글 링크에 이교수의 밀착 카톡방 클릭 후에 입장하시면 되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시면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이전 1편에 이어서 오늘은 2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가격 조정과 세력 이탈의 차이점, 이평선 추세와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평선, 플레이 투원에 대한 질문 영상입니다. 같이 보시죠. 팩트리얼님께서 조정인지 다 털고 나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상방에 긴 꼬리와 긴 몸통이 나왔다면 다 털고 나간 거고, 아니라면 조정이라고 판단하면 되나요? 또한 거래량의 색깔은 매수 매도세가 아니라 그냥 정거래량 대비 가격의 차이로 색깔이 매겨지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전 교육 시간 때 세력이 물량을 털고 나가는 건 캔들로 확인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조정인지 다 털고 나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큰 슈팅이 나온 이후에 가격 방어를 지속해주며 평균 금액을 올리는가 못 올리는가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차트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최근 저희가 900원대 추천드린 샌드박스인데요. 이때부터 세력이 진입을 하면서 윗꼬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평균 금액을 올리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즉, 박스권에서 이탈하지 않고 윗꼬리에 가격 조정 매물이 나왔더라도 평균 금액을 올리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를 개인들의 매도를 유발하는 조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차트 보여드릴게요. 플로우인데요. 락업 해제 물량이 나오면서 지속해서 큰 하락이 나왔죠. 몸통들을 보시면 계속해서 방어를 못하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개인들이 밑에서 추매를 했는데도 락업 해제 물량이 매도가 나와버린다면 더 큰 매도가 나오는 거니 세력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거래량의 캔들, 색깔에 대한 이해도를 설명드릴게요. 아래에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이 있을 건데요. 빨간색인 거는 전일 종가보다 오른 경우는 빨간색 캔들이 형성되고요. 파란색은 전일 종가보다 떨어졌을 때 파란색 캔들로 바뀝니다. 정말 쉽죠? 빅디젤님, 이평선이 모인다라고 하고 골든크로스라고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차트로 설명해드리면 이평선이 모인다라는 건 이동평균선에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있죠. 여기 보시면 같이 모이는 기점일 때 추세선이 모여서 옹축해서 슈팅이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존재하는데, 골든크로스는 5일선이 21선을 위로 돌파할 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어서 골든크로스라고 하고요. 데드크로스는 5일선이 21선을 아래로 이탈할 때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어서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SR리님, 조정이 대체 뭔가요? 조정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격 조정은 가격을 조정한다고 해서 세력들이 개인들을 털 때 많이 쓰고요. 기간 조정은 긴 시간을 계속 하락과 상승을 반복해서 큰 상승 없이 지루하게 만들어서 개인들을 나가게 할 때 쓰는 것 중 하나입니다. 못 버티면 개인들은 매도를 하잖아요. 매도하고 나면 쭉 올라가고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계속 떨어져서 팔고 나니 올라갔어. 혹은 다른 코인들은 올라가는데 내 코인은 안 올라가서 팔았더니 슈팅이 나와버리네 라고 하죠. 이런 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못 버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서영성님, 이평선 많이 언급하시던데 이평선은 어떤 걸로 보시나요? 5일, 20일, 60일, 120일 네 가지만 보고 있습니다. 현서님, 플레이 투 원에 대해서 다뤄주시면 좋겠어요. 추천 코인과 함께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는데요.
플레이트원이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NFT 게임들이 게임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기에 플레이 투 언이라는 명칭으로 현재 불리고 있는데요. 플레이를 통해 재화를 얻어서 코인으로 교환하고 거래소에서 코인 매매를 통해 현금화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캐릭터도 NFT화 되어 있기 때문에 캐릭터를 사고 파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엑시 인피니티도 플레이 투 원 게임이고요. 크립토키티, 미르뽀 등등 있습니다. 그 외에 페이 투 윈이라고도 있는데요. 플레이 투 원과 차이점은 돈을 벌면서 게임을 하는지 내 돈을 들이면서 게임을 하는지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 돈을 지불한다. 대표적인 과금 게임들의 예시죠. 충분히 이해되는 시간이었을까요? 잘 보셨나요?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투자해야겠죠. 다음은 예약매매 지정, 지정매매와 예약매매의 차이점, 세력이탈 2편, 이해상충 영상입니다. 바로 보시죠. 달성꿈님, 예약 매수로 감시가 100, 주문가 100을 해놨는데 감시100 도달, 매수 주문 실행으로 알림 떴는데도 매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가요?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영상에도 제가 다시 찝어드리긴 했지만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 정확히 설명해드릴게요. 매수 시엔 감시 가격은 100에 걸어두시고요. 매수 가격은 그 위로 101, 102 이런 식으로 걸어두셔야 하고요. 매도 시엔 감시 가격은 100에 걸어두시고요. 매도 가격은 그 아래로 99, 98 이런 식으로 걸어두셔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감시 매수는 감시 가격보다 매수 가격을 위로 해야 된다. 감시 매도는 감시 가격보다 매도 가격을 아래로 해야 된다. 그 이유는 감시가 터치 후 올라가면 매수가 안 됩니다. 또한 감시가 터치 후 내려가면 매도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수수님, 매수 매도 시 지정과 예약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지정은 내가 원하는 금액에 지정해서 살 수가 있겠죠. 즉 원래 금액이 1000원인 코인이라면 990원에 지정을 걸어두면 990원이 됐을 때만 사지고요. 간혹 해당 금액에 걸어두었는데도 안 사지고 올라간 경우는 나보다 먼저 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먼저 사지고 그 위에 누군가가 사서 터치 후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정가는 지정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시장가는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금액에 우선순위로 사지는 건데요. 팔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물량만큼 사진다는 겁니다. 다만 한 틱 더 비싸게 사지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약 지정가는 예를 들면 리플이 만원이라는 가정하에 설명드리면 스탑로스라고도 불리긴 하는데요. 9,500원을 이탈 안 하면 난 계속 가져가야겠다. 감시 가격을 9,500원에 걸어두고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그럼 금액이 만원에서 15,000원이 됐다면 13,500원쯤 감시 가격을 잡아두고 본업을 충실히 하면서 매매에 임할 수 있겠죠. KDH님, 쭉 보면서 궁금했던 게 윗꼬리가 나왔을 때 세력이 나간 건지, 세력이 수급이 들어온 건지, 개미 털기 가격 조정을 한 건지 차이는 무엇일까요? 윗꼬리 음봉과 거래량이 터졌을 경우 세력이 나간 걸로 보고 양봉의 윗꼬리일 때 수급 들어온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택스 차트인데요. 이 부분에서 윗꼬리가 나왔죠. 세력의 개입은 여기서부터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양봉 이후에 가격 조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봉이 나왔는데 아래에 자세히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적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건 세력이 나간 건 아니고요. 아래에서 매수했던 개인들이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 하방 밑꼬리에서 물량을 담아주는 방어 물량이 있을 때는 아직은 세력이 개입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큰 장대 음봉을 보시면 세력들도 수익 실현을 한 걸로 확인이 되고요. 이날의 종가를 다음날 지지를 못해주면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지를 못해주고 5일선이 21선을 아래로 이탈하면서 데드크로스 발생시킨 걸로 보이죠. 하지만 세력이 적어도 1800원 정도의 개입이 들어왔으니 3배에서 4배 정도는 먹고 나와야 목표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세력이 나간 건지 안 나간 건지는 박스권을 그려놓고 지지를 해주는가를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즉 20일 혹은 60일 기준으로 잡고 이평선이 깨지는가를 보시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 60일 위로 추세선은 계속 올리고 있죠. 올린 상태에서 60일선과 5일선이 맞닿았을 때 60일선 이탈하는 이 과정이 개미털기 과정이거든요. 여기서 밑꼬리를 다시 담아주면 이것 또한 세력의 개입이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개미를 털었으니 그 뒤엔 슈팅이 나와 주었죠.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을까요? 파랑 다갈림, 보라코인 이해상충 문제로 상폐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상충에 대해서 궁금하셨을 건데요. 이해상충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코인 대학이라는 코인이 코인 시장에 상장된 회사고 이 교수가 대표자면 코인 대학 코인이 하는 모든 사업은 이 교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 교수가 새로운 사업을 진출하기 전에 가족이나 아니면 지인들 미리 사두라고 말을 해두고 사업 시행을 할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쉽게 말해 모두에게 공개되는 정보가 아닌 이 교수만 알고 있는 정보로 이 교수만 매매했으니 이건 이해상충이 발생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상충 방지라는 게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 코인의 관계자들에게 규제를 넣는 행위죠. 즉, 관계자들은 가급적 이러한 공시를 띄우기 전에 매수나 매도를 못하도록 규제 방안을 올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코인 IPO를 하게 되면 주최자가 물량을 가장 많이 먹거든요. 근데 상장하고 나서 몇 개월간 못 파는 걸 락업 기간이라고 하고 락업 해제는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 매도가 가능하다고 하죠. 이것도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 행위 및 이해상충 방지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불법이지만 코인에서는 정당한 자본시장법이 존재하지 않기에 규정을 설립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코인파는 더욱더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고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 보호받고 투자를 하는 것이니 상폐를 칭하는 건 아니고요. 안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인 생태계가 그만큼 안전해진다면 우리는 더욱더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잘 보셨나요? 지금쯤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듯 한데요. 그래도 공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호가창 체결 강도, 빗썸 코르텍스, 지정가 매도와 예약 지정가 매도의 차이점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지옥봉님, 호가창 체결 강도가 뭔가요? 알려주세요. 호가창 체결 강도는 체결의 강도가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만큼 거래 자금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나 움직이지 않거나겠죠. 매수가 많을 수도 있고 매도가 많을 수도 있고 허위 체결이 아닌 정상 체결이 많은 수준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당일 주도 테마가 어떤 테마로 움직이는지 파악할 수 있겠죠. 또한 체결 강도가 높으면 빨간불일 확률이 높고요. 체결 강도가 낮으면 파란불일 확률이 높습니다. 빨간불 3개랑 파란불 3개를 눌러서 체결 강도를 비교해 볼게요. 빨간불은 체결 강도가 80 이상인 것들이 많네요. 파란불은 체결 강도가 80 이하가 많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타할 때 꿀팁을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세력이 진입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단타로 진입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요. 왼쪽에 체결액을 보시면 체결되는 체결량을 볼 수가 있을 건데요. 모바일 기준은 오른쪽 위에 시세에 들어가서요. 아래 체결을 누르시면 잘 보일 거고요. 세력들이 진입할 때는 소액으로 들어가진 않고 큰 금액의 체결이 이루어진다는 거 생각하면서 운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해와 달림, 호가창이 며칠째 특정 금액을 수시로 변경해가며 누르는 듯한 모습은 뭘까요? 빗썸의 코르텍스 25,000주의 정체는 안 그래도 말씀을 해주셔서 코르텍스의 호가를 영상으로 찍어보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5,000주가 계속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이런 건 두 가지의 상황들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하죠. 밑에서 물량을 받아주는 느낌을 보여주고 개인들에게 매수를 유혹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력들이 금액대에 프로그램을 돌려서 매집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총이 낮은 코인이라서 유혹에 빠지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긍정님, 지정가 매도와 예약 지정가 매도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둘 다 지정가에 매도되는 게 아닌가요? 코인이라서요. 당연히 같은 금액의 매도 설정을 하게 되면 차이를 모를 수는 있죠. 하지만 예약 지정가를 쓰는 이유는 매도를 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많이 올랐을 때나 아니면 내가 생각해 놓은 금액까지 떨어졌을 땐 매도를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약 지정가 매도를 하게 되면 그 금액 밑으로 안 떨어지면 매도가 안 되고
그 금액 밑으로 떨어졌을 때만 감시 매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큰 하락이 오더라도 자동으로 매도가 되게끔 감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마냥 보유하는 매매가 아닌 스탑가를 정해놓고 하는 거다 보니 잠자기 전에도 감시 매도 설정을 해두고 잔다면 맘 편히 잘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독자분들의 질문 영상들을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압축을 해보는 시간 2편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지루하진 않았나요?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열심히 편집한 영상들을 보며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을 해보았으니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제작해보도록 하고요. 구독과 전체 알림을 꼭 해놓으셔야 영상이 올랐을 때 바로 보실 수가 있고 수익이 될 만한 정보들을 영상 혹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은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런 오늘 되세요. 좋은 일만으로 기억하며 지낼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향내와 인간미 물씬 풍기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향수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은은한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속 깊은 옹달샘의 깊은 물 같은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역시 행운아야 라고 말하며 어깨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답답하거나 짜증나지 않고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행복했다, 잘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되실 겁니다. 급등코인 정보, 하락장에도 수익 내길 원하신다면 저 이교수가 직접 관리해드리고 있으니 아래 댓글에 이교수의 밀착 카톡방 링크가 있을 겁니다.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릴 거고요. 신청자가 많아서 답장이 지연되곤 있으나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답변드리니 카톡 대화 걸어주시면 되고요.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목표하시는 꿈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화이팅!